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태풍 올라온다고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해가 떴네요. 좀 전까지 비가 오다가. 자, 오늘은 오늘은 역사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근현대사죠. 한글에 관련된 걸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또 이렇게 짧은 지식이지만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 6년, 5, 6년쯤 된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꽤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자료 겸 제가 이거를 아주 5, 6년 전에 알고 한번 찍어 놓은 게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채널이 날아가면서 같이 다 동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올려봅니다. 짧은 끈입니다. 짧은 가방끈으로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전부 제대로 모른다고 요게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뭘 제가 하고 싶나 하면은 한글이 퍼지게 된 그런 배경이랄까. 만들기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만들 때 드라마상이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내용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20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200년 후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하죠. 전 세계에서 한글만큼 제대로 된 글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대단한 한글인데 이게 보급된 거는 근현대사에서 보급이 됐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반포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양반들한테 밀려서 반포해도 효용 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노비 쌍놈들 그거 단기간에 배운다 그래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눈 뜨면 이래야 되고 밥 먹고 눈 뜨면 이래야 되고 일 끝나면 잘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야 돼요. 그거를 평생을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했는데 누가 그걸 한글 양반들이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죠. 아이씨 내가 양반인데 한글 배워서 남들이 그러니까 쌍놈들이 저 밑에 애들이 배운 한글을 내가 왜 배워. 한문 니네들이 모르는 이런 걸 나는 배워야지. 치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효용가치를 조금씩 발휘하나 하면 16세기 때부터 관동별곡, 여러분들 책에서 배운 관동별곡, 그리고 윤선도의 시가문화, 순수 우리말,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상위 1%들은 그들도 안 받고 이제 저 밑에 이제 서민 측에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거의 티끌만큼이죠. 이런 게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관동별 것도 솔직히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게 보편화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광해군 때 이제 조금 더 보편의 소설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죠. 한글로 된 소설. 홍길동전은 광해군 때 나왔고, 하고 김만중의 이제 구운모, 그리고 이제 필자를 알 수 없는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도 한글로 이제 그때 이제 광해군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민간인에 조금씩 민간인에 퍼지는 거 뿌이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노비나 쌍놈들은
맨 그들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글도 당연히 몰랐고 그냥 다 까막눈이었어요. 딱 중간쯤에 있는 양반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어정쩡한 중간층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이제 좀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봤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늘어오다가 거의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까막눈이 시절이. 그러다 고종 때는 이제 막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꼬라지 거의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죠. 고종 때 이제 합니다. 고종 31년에 칙령 1호로 국문과, 그러니까 한글과 한문을 혼용한다 공표를 하게 됩니다. 공표. 그럼 말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 해도 배우는 사람은 그 당시까지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하던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틀려지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이제 앞전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보급이 되는 그런 형태, 뭐든지 이제 법률 같은 것도 이제 한글 공용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거의 한문이 8, 90%, 한글이 조금씩 뒤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쓴다? 이다, 맞다, 뭐 이런 거 아니다. 요런 걸로 이제 부처가 쓸 그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다 한문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자, 그러면서 1894년 고종 때 칙령을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면 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6년에 이제 진짜 쌍놈 노비들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 요 시기가 뭐냐? 1896년,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1896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간단체란 뭐가 하면은 양반 밑에, 맹양반 밑에 어정쩡한, 그러니까 시민단체죠. 지금으로 치면 시민단체예요. 민간단체에서 이름이 또 독립협회라는 곳에서 최초 순수 한글만 있는 최초 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게 독립신문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죠? 이때는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독립신문이 독립자가 들어갑니다. 독립자가 들어가는 건 다 그 당시에 많이 번져요. 많이.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의 원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재필부터 해서 요 시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진짜 진정한 독립운동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독립문, 그 독립문이 요거하고 관계있죠.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독립문 언제 세워졌고 무엇을 위한 독립문인지. 여러분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일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독립신문 또한 일제강점기 전에 독립문 만들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일반 시민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그 있던 분들이 진짜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그 당시엔 중국이 아니었죠. 청나라였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이런 역사를 배워야 되지. 시잘데없는 서울에 있는 독립문이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을 하기 전 세워진 독립문이다. 거짓도 그런 거짓이에요. 하고 독립협회도 일본을 상대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다. 꼴값 돌고 있네.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알고 가자 이거죠. 그 일본을 옹호하는 거 절대 하면 일본은 저도 마찬가지야. 때려 죽일 놈들이죠. 왜? 피박했는 거는 핍박을 했는 거는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핍박은 아닙니다. 일본은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국 그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했냐 하면은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다 보면 득본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학교를 겁나 만들었습니다.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고종시대 때 하고 그때 지나서 뭐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1896년 독립협회라든지 독립신문 나올 때 학교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없었어요.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일본이 만들었어요. 학교는 저거 일본어 가르치려고 두 가지 학교, 특수학교, 일반학교, 이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일반 나눠서 만들었어요. 특수는 뭐냐? 가르칠 수 있는 애들, 바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은 글로. 근데 바로 못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서 가르쳐서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왜? 상위 조선의 100% 중에 10%는 한문이라든지 배운 사람이지 나머지 8, 90%는 다 쌍놈 노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글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 때도 가르치려고 뭐 일본어든지 뭐 가르칠 수가 있어야지. 상위 10% 애들이 가는 게 특수학교, 나머지는 일반 학교에 갔어. 뭘 배웠다? 한글부터 배웠다. 처음에는 나중에는 한글 하려고 일본에서 그걸 했지만은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부터 가르쳤어.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일본어를 가르쳐. 한글 하면 때려 죽인다. 왜? 까막눈한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쓸 줄도 모르는 애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너무 길고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때는 알았겠죠. 한글을 보니까 금방 가르치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일본어를 가르치면 월등히 빨랐다는 거죠. 기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졌을 때는 한글을 이제 회수를 하고 일본이 못 가르치게 완전히 자기들이 뿌려놓은 거니까 싹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거에 했던 사람들이 맞아, 그 한거 했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독립운동도 맞죠. 보면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어쨌든 보편화를 시킨 거는 노비 쌍놈을 없앤 것도 일본이고 노비 쌍놈한테 교육을 시킨 것도 일본이라는 거죠. 어찌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핍박했는 것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교육을 시킨 거를 안 시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까막눈들 가르친 게 일본이에요. 여러분. 학교 만들고 해갖고 우리나라의 고종이라는 인간은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하고 할 생각 자체도 안 했던 인간입니다. 왜? 쌍눈 노비는 그냥 계속 쌍눈 노비로 살아야 됩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랬으면은 고종이 만약에 우리가 일본한테 흡수가 안 됐다면 흡수라기보다 그런 게 없었다면은 학교가 과연 있었을까? 그냥 계속 여러분이 아는 우리 아버지 때까지도 배웠던 서당 한문 배우는 서당. 우리 아버지도 한문을 배웠어. 그러면서 일제 그 시대가 되면서 아버지도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학교가 생겼으니까. 아버지는 서당에서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갔는데 학교가 왜 일본이 만들었냐.
큰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저도 그럼 가면서 이거를 왜곡시켜서 다 일본이 잘못했는 걸로 이제 뒤집어 씌워놓은 거죠. 일본이 잘못했는 게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일본이 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일반 사람들이 완전 우리가 특히 서민들이 까막눈에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죠.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 주목적은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까막눈에서 다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몰랐던 노비 쌍놈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민주화 운동, 공산당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옳은, 서로 이제 대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나타난 게 6.25 전쟁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난 게 6.25 전쟁. 만약 일본이 안 했으면 6.25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왜? 좀 까막눈인데 뭘 알아야 알아야 전쟁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바보들끼리 전쟁할 수 있는데 그냥 먹을 것 빼들어 먹을 거라고 전쟁했는 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은요, 머리에 들고 안 들고의 차이로 전쟁을 했어요. 알게 되니까 이게 나는 더 좋다.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전쟁이 난 게 대한민국 6.25고 민주주의와 공산당의 싸움이었잖아요. 어쨌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잔재예요. 어쨌든 전부 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것은 일본이 저거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좋았죠. 덕을 많이 봤어요. 덕을.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나쁜 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 우리가 이렇게 아까 결론적으로는 모두들 까막눈 면하고 좋아졌잖아. 하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독립운동협회라든지 서울의 그 독립문 언제 만들어져서 왜 만들어졌는지, 일본하고 관계 있나?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하고 관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하고 전혀 관계없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세운 게 독립문이고, 거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서재필이라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 하다가 일제시대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청나라 독립하려고 했는데 일본한테 잡아먹혀 버렸으니까 그게 핫살이 이제 일본한테로 가는 거예요. 일본한 독립운동. 그 당시에 서민들, 그러니까 저 밑에 서민들이 만들어 놓은 협회입니다. 독립운동 자체가.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서 노비 쌍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양반들 다 쳐내버리고, 그러니까 양반들 다 도망가서 양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나는 독립운동 저가서 내 걸 다시 찾아야 되겠다. 내 농토, 내가 갖고 있던 고종이 내인데 준 양반 그 땅덩어리들 찾으려고 했던, 국가를 위해서 한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자기 개인 욕심에 일어난 처음부터 시작된 독립운동이라고. 그 운동, 청나라 때 독립운동을 해서 순수 청나라 독립하겠다는, 순수 대한민국 진짜 독립을 하겠다는 조선의 독립이죠. 그게 진짜 독립운동이었죠. 좀 청나라로 독립을 하겠다는, 세국 계속 바쳤잖아요. 청나라에. 그부터 독립하려고 세운 게 독립문이었다. 그러면서 이래 막 격변의 시대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도 들어가 버리고 하면서 또 일제로부터 또 독립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래 막 섞여버린 거죠. 그리 진정한 독립자가 누구냐는, 공산당도 나는 공산당이요 싫어요. 우리 어르신들 할 때
총칼 앞에 죽어가던 찔러 죽이던 공산당이 지금 독립후손이 되려고 하는 아주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체가 그냥 그만큼 지켜 세울 정도의 그런 것이었냐는 거죠. 일본 솔직한 말로 핵두방 맞고 망했잖아요. 그래 자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독립된 거지. 그게 무슨 독립운동가들이야 독립됐다고 자꾸 떠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지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 그것도 세우고 독립운동 문도 세우고 일제시대 때는 도망가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본 거쳐서 미국 가서 대한민국이 적화 안 되게 공산국가로 안 되게끔 해서 이승만 하고 막 얽혀서 그래도 살려놓은 게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거기에 밥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럽니까? 공산당이 밥숟가락 얹으면 안 되죠. 독립운동가 솔직한 말로 저도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운동했던 사람들 다 돈 때문에 자기 재산 찾으려고 자기 노비 찾으려고 했던 거.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쌍놈 니 쌍놈 성신해 쌍놈이네 니 양반 집안이가 우리 저 같은 경우 서간들 양반 집안이네 족보하고 있으니 쌍놈이 그걸 얼마나 따진지 아십니까? 저도 그거 꼴문사에게 듣고 컸죠. 안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듣는데도 안 좋았는데 그거 찾겠다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독립운동가를 내세우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시대가 오길 원합니까? 그 독립운동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켜 세울 순간 당신들은 조선시대 때 고정의 시대 때 노비 쌍놈이 있던 시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90%가 쌍놈 노비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하고 양반이라고 해도 다 샀는 족볼 가능성도 엄청 많습니다. 샀는 게 그 당시에 사면은 양반 되고 그러는 시대인데 고종 때 그것도 비리가 하도 많으니까 다 그래 안 했습니까? 상인들 조금만 돈 벌면은 양반 그거 사서 나도 양반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거쳐서 저는 그냥 역사를 제대로 알자. 최소 독립문이 뭐다는 정도는 알고 삽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 35년간 조선이 일본한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6년 일제강점기 전 일제가 우리나라를 하기 전에 독립문이 세워졌고 독립협회라는 것도 있었고 조선 최초로 독립신문이라는 게 순수 한글로만 해서 발간이 되었다. 그게 진정한 독립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게 뻗어 내려와서 계속 지금까지 독립하는데 그 훼손됐다는 거. 중간쯤에서 훼손이 돼버렸다. 진정한 독립에 대해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말이 100%냐? 아닐 수도 있다.